오늘 이 시간에는 창조과 공과 이제 성경과 공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이 존재했었나요? 공룡이 존재했는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 공룡은 이제 진화론적 관점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공룡은 오래전에 이렇게 생존했던 동물이었고요. 그리고 진화를 이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시각은 이 공룡은 성경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 공룡은 일반 그 동물과 마찬가지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체 중에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생물은 아니고요. 단지 덩치만 좀 컸을 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한 그 창조물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공룡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공룡 자체가 오랜 시간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화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성경적인 시각에서 오늘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룡의 화석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룡은 이 전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이렇게 좀 생존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은 아마 공룡 이름 많이 이제 기억할 텐데, 여러 종류가 이렇게 공룡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덩치가 큰 공룡도 있고, 이 닭과 같이 아주 조그마한 그 공룡도 있었고, 공룡은 이제 멸종한 것으로 지금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공룡은 지금 현재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을 이제 달리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도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악어도 공룡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이 콩고, 아프리카 콩고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면 아직도 이제 공룡의 존재가 원주민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이 되는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공룡의 그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던 시점인데요. 언제냐면 1822년에 이런 그 공룡의 그 이제 머리뼈 부분 화석이 이제 발견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이 기디온 멘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화석, 엄청나게 큰 화석을 이제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구아노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877년, 그러니까 한 50년이 지나서겠죠. 50년이 지나서 벨기에에 있는 벨리사르 탄광에서 무더기로 공룡의 이 완벽한 모습이 있는 이 화석들이 무더기로 이제 발견이 되어서 1877년 이후에 과거에 공룡이라고 하는 이 큰 생명체가 존재했구나 하는 사실이 이제 드디어 세상 밖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진화론적 관점에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지금 이제 교과서에 많이 이제 실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과거 아주 오랜 옛날에 이런 큰 공룡이 살았단다 하면서 이제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2억 년 전쯤에 공룡이 지구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2억 년 전에. 그때에는 사람은 살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공룡들이 살았지요. 몇몇 공룡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살았던 동물들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공룡의 존재를 굉장히 큰 존재로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사람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훨씬 뒤에, 공룡이 멸종한 다음에 훨씬 뒤에 사람이 이제 살았다, 이렇게 교과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공룡의 시대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있네요. 2억 2,500만 년 전쯤에 처음으로 이제 공룡이 이제 생겨났고, 6,400만 년 전에 사라질 때까지 지구를 이제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은 땅 위에 산 파충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몸집이 커다란 모습으로 지금 이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이제 지질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맨 밑에 있는 부분이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구분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교과서에만. 이 과학자들은 이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이죠. 이 지층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맨 아래에 있는 지층이 굉장히 오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 전제가 그런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지층이 이제 오래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층의 두께가 굉장히 이제 깊은데, 이 아주 두꺼운 이 지층은 오랜 세월을 이제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예,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그 지층에는 그 하등 생물들이 있고, 맨 위에 있는 그 지층에는 고등한 생물이 있다. 그래서 이 지층은 진화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아래에 있는 지층이 결코 오래된 지층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지층이 결코 오래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 지층은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세인트 헬렌산을 통해서 우리가 지층이 하루 만에 그 수십 미터 높이의 지층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지층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물속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아래에 있는 것은 하등한 그 생명체고, 위에 있는 것은 고등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석의 형성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서식지와, 이 기동성에 의해서 이제 화석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기동성이 이렇게 늦은 것들, 조개라든가 삼엽충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맨 아래 지층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들은, 당연히 이제 윗지층에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화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아닐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과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지질 시대 구분에 의하면 이 공룡은 중생대에 많이 이제 번성했다는 거예요. 중생대 특히 이제 백악기, 주라기, 백악기 요때 많은 이제 공룡들이 이제 번성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등장한 시기는 약 30만 년 전 요때예요. 시간적인 간격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공룡과 이 사람은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룡이 멸종한 뒤에 사람이 이제 그 유인원들이 출현했다 이렇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룡을 통해서 이제 진화의 증거를 이제 보여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4발 달린 이런 공룡이 있었고요. 이것이 조금 진화해서 2발 달린 공룡이 이제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 공룡이 이제 깃털이 생긴 그런 공룡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공룡 화석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크기가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이제 화석들이 이제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룡 뼈가 되는데 거의 사람 크기만한 이런 뼈가 이제 발견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역시 사람이 서 있는 이런 큰 엄청나게 큰 공룡의 뼈 화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브라키오라고 하는 이제 공룡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룡의 발가락 뼈인데요. 길이가 이제 발가락 뼈가 이제 20cm나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룡입니다. 티라노 공룡인데요. 티라노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가 이제 공룡의 발자국 위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아서 이 공룡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룡의 이제 이빨이 되겠습니다. 이빨. 티라노의 이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 알인데요. 공룡 알도 이 닭이 낳고 있는 이 계란보다는 굉장히 큰 거예요. 예, 상당히 큰 공룡이 이제 공룡이 이제 새끼를 이렇게 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닭처럼 알을 이렇게 낳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이 이렇게 다양한 크기의 공룡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가장 큰 공룡 이제 보시면 이제 코끼리가 이제 5톤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 사이모 같은 이 공룡은 이 무게가 100톤 가까이 나가는 이제 그런 공룡이 되겠습니다. 이 공룡이 이제 움직일 때는 거의 이제 지진 수준의 그런 진동이 이제 주변에 이제 일어났을 것입니다. 길이는 약 한 50m 정도 길이였고 100톤의 이런 체구가 이제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또 공룡이 이렇게 큰 공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공룡도 이제 많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라기 공원 영화를 보셨으면 아주 그 조그마한 공룡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텐데요. 콤프소그나투스라고 하는 이 공룡인데 거의 닭하고 비슷한 크기예요. 굉장히 작은 종류의 공룡이 있었고, 사실 공룡의 이 평균 사이즈는 양 정도 크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덩치가 큰 종류는 불과 몇 종류가 안 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당연히 안 나오죠. 예. 당연히 안 나옵니다. 이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람들이 처음 쓰기 시작한 때가 1841년이에요. 1841년이고,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때가 1611년. 그러니까 이 공룡이라는 이름을 사람이 명명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이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공룡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로 만드는 이제 단어가 이제 공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공룡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성경에는 이제 공룡이라는 그 사람을 만든 단어는 없지만, 이 공룡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0장 15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만들 때에 함께 만든 베헤못을 보라. 그가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이 공룡,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헤못이라는 이 동물이 어떤 정도의 사이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며 그의 고안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고, 꼬리가 백향목 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백향목 나무. 예.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요, 수목의 왕, 나무의 왕으로 불려지는 왕이고요, 레바논 산지, 아주 고산지에 사는 아주 이 건축재료로서는 아주 뛰어난 건축재료고, 성전 건축물로 사용된 이런 목재예요. 이 목재인데 거의 30m, 40m까지 아주 곧게 올라가는 이런 백향목 나무인데, 이 공룡의 이 꼬리가 이 정도 규모라는 거예요. 이 백향목 나무가 이제 휘두르는 것과 같은 그런 꼬리, 그 정도 규모의 꼬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플로도쿠스라고 하는 이 공룡을 보시면 아마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요. 백향목 꼬리와 같은 공룡을 이 목 길이가 8m, 몸통이 5m, 그리고 꼬리 부분이 14m에 해당하는 이런 공룡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욥기 40장 23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가 강을 마시되 서두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자기가 요르단을 자기 입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고 믿느니라.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요르단강 정도는 내가 한번 쭉 빨아서 이렇게 빠를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공룡이고요. 이제 물을 이제 헤엄쳐 다니는 그런 공룡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공룡과 사람이 이제 함께 살았는가요? 하는 부분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그 시간적인 간격이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사람은 거의 한 500만 전에, 진화론 관점입니다. 500만 전쯤에 이제 이렇게 생겨났고요. 공룡은 2억 년 전에 이렇게 생존해 있다가 멸종을 했으니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라는 거예요. 만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세상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 종류대로 이런 바닷속에 있는 동물들, 또 하늘에 있는 날짐승들, 땅에 있는 동물들을 이렇게 한 날 한시에 이렇게 연속해서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공룡과 사람은 같은 날 태어난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러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아주 긴 시간적 만날 수 없는 그런 간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룡이 이렇게 함께 살았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역사 속에 공룡의 존재가 많이 이제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세계 각국에 공룡에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전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일랜드에서, 아라비아에서, 또 미국의 누구죠? 인디안들 통해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미국의 유타주의 이런 그 동굴 벽화를 통해서 사람과 함께 공룡이 함께 존재했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카 문명에서도 이런 그 점토에 많은 그 공룡들의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섬세하게, 세밀하게 공룡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멕시코 앙캄 바로의 그 공룡 조각상인데요. 역시 이렇게 이런 공룡의 조각상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출토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공룡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이제 바벨론 그 신화 이제 이런 그 길가메시 그 서사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영웅 길가메시가 이런 공룡과 함께 싸웠다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토판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때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의 이야기인데요. 주전 326년경에 인도를 정벌할 때 그의 병사들이 동굴에 살고 있는 거대한 용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다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 아시죠? 예, 마르코 폴로가 이제 전 세계를 이렇게 기행할 때 기행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중국 황제들이 공룡들을 왕의 마차를 끄는데 이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고대 중국 책에 이런 그 공룡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사용되고 있고요. 약재로 이제 이렇게 또 공룡의 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재로 사용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모자이크도 보면 목이 긴 그 바다 공룡의 이런 그림들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의 그림인데요. 이런 그 암벽, 유타주의 암벽에 이런 공룡 그림과 사람 그림이 함께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의 이제 인디언 벽화인데요. 역시 에드먼트라고 하는 이 공룡의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또 호주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 원주민과 이런 그 공룡과 서로 이제 이렇게 이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많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공룡들이 이제 많이 이제 존재했고요. 사람들의 어떤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제 위험한 존재니까 많이 이제 사냥을 해서 이제 죽이게 되었고, 지금 현재는 멸종이 되어서 이제 많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호랑이와 같은 이런 그 동물도 과거에는 한반도에 많이 이제 서식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이런 표적이 되고 이제 많이 죽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멸종된 상태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쪽 이제 그 사원에서도 이런 그 공룡의 조각상들이 이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인데요, 공룡의 발자국과 사람의 이 발자국이 한꺼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한꺼번에. 예.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는 화살표 방향은 사람의 발자국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움직여지는 방향은 공룡의 발자국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페룩시 강바닥에 이런 공룡의 발자국, 사람의 발자국 화석이 그대로 이제 남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1억 5천만 년 이상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면 이 동일하게 이 발자국이 발견될 수가 없겠죠. 예. 동시대에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이 팔룩시 강바닥에 이런 14개의 사람 발자국 그리고 134개의 공룡 발자국이 함께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룡이 이제 왜 사라졌는가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이 화석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이 엄청나게 큰 공룡이 지금은 왜 발견되지 않는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기후 변동설이 있고요. 빙하기가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큰 동물들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하는 이론도 있고요. 먹이 사슬이 이제 파괴되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공룡은 많은 것을 또 먹어야 되겠죠. 100톤이나 되는 이런 공룡이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음식물이 이제 없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운석 충돌설이에요. 소행성이 지구를 이렇게 강탈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통해서 공룡이 멸종되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운석 충돌설이 가장 이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이론이 이제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노아의 홍수설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게 큰 짐승들, 이런 짐승들은 이게 죽임을 이제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룡이 사라진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석 충돌설인데요. 이 소행성이 이 지구를 이렇게 강타하면서 이제 이 공룡들이 다 이제 멸종을 했다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백악기와 신생대 공룡이 가장 번성했던 그 기간이 이제 백악기이고요. 신생대 전에 이제 멸종을 하게 되는데 백악기와 신생대의 퇴적 경계의 면에서 이리듐이라고 하는 이런 방사선 물질이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한 그 시점에 이런 이 운석에서 나오는 이런 이리듐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된다. 그래서 이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공룡이 멸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과학자들은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석 충돌설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이 지구와 이제 이 소행석이 충돌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아주 적은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딪힐 수 있는 확률이 자주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빈도가 매우 이제 빈약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이 공룡이 한꺼번에 멸종한 것이 아니라 대륙별로 좀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륙은 이제 그 시점이 각각 대륙별로 차이가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운석 충돌로 인해서 유독 공룡만 죽었냐 하는 거예요. 다른 파충류, 조류, 포유 이런 것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룡에게만 치명적인 상처를 일으켰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리듐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지구 멘틀에서도 이제 많이 발견되는 물질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노아의 홍수는 큰 기품의 샘이 이제 터져 올라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멘틀에 있었던 많은 물질들이 이제 지상으로 이제 올라왔을 텐데요. 그 이리듐이 이제 그때 이제 많이 노아의 홍수 직후에 이제 생성되었다고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운석 충돌설 이것은 공룡의 멸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인 시각으로는 노아의 홍수설 이 대격변이 이제 노아의 공룡의 멸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공룡만 죽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그 동물과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는 노아의 홍수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룡의 기원과 이제 멸망을 한번 좀 이제 조합을 해보시면요. 진화론적인 시각에서는 2억 5천만 전에 이제 이 공룡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중생대 이때 이제 번성했다가 백악기 말에 공룡이 이제 멸종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대 제4기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만 년이었고 2억 5천만 년 전에 있던 공룡과 지금 200만 년 전에 사람이 나타났던 사람과는 굉장히 시간적인 간격이 이제 크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창조 5째 날, 6째 날에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공룡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공룡은 함께 이렇게 같이 공존했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큰 공룡은 노아의 홍수 이것으로 인해서 다 멸종을 당하게 되었고요. 일부는 이제 방주 안에 탔겠죠. 공룡이 타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었는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이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덩치가 큰 이런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아주 그 환경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번성하지 못하고 멸종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공룡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 이것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제 환경적인 변화를 이제 보시면요. 홍수 이전에는 이 궁창에 이제 물층이 이제 존재를 한 거예요. 물층이 존재해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런 자외선 이런 것들이 해로운 전파들이 많이 이제 필터링이 된 거죠. 이렇게 차단이 되어서 이 물층 아래에 있는 지구의 모습은 온실과 같이 굉장히 아주 아열대 기후성에 아주 쾌적한 그런 환경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산소 농도가 이제 35% 정도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산소 농도가 21%입니다. 21%인데 물층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산소 농도가 35%, 기압이 약 2기압 정도 이제 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호흡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이 큰 높이가 한 20m 되는 이런 공룡이 이제 그 호흡을 하려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숨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물층이 있었고 산소 농도가 높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호흡하기가 굉장히 쉬웠고 큰 생명체들이 이렇게 존재하기가 굉장히 용이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이렇게 물층이 없어지고 자외선 노출이 이렇게 생겨나고 산소 농도가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다 보니까 큰 생명체들이 이제 호흡하고 이렇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그런 환경에 이제 조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덩치가 큰 생명체들이 이제 많이 존재했던 거예요. 많이 존재했고,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덩치 큰 생명체들이 존재하기에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창조 5일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그래서 이 바닷물 속에 있는 생물체들을 창조 5일째 이렇게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시 창조 5일째 날짐승들을 이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개에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 5일째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종류대로, 또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생물들을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그 물속에 있는 수룡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런 익룡들이 이제 많이 그때 창조가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6일째에는 이제 이 육상에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주셨는데요. 코끼리도 만드셨고요. 이렇게 캥거루, 또 송아지, 또 뭡니까 쥐, 뿐만 아니라 공룡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창조물들 중에 하나가 공룡이지, 특별히 먼 과거에 언젠가 있었던 그런 시기에 생성된 것이 공룡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 동물들 공룡을 포함하여 사람은 대략 6,000년 전에 창조 6일째 창조가 되었고요. 공룡은 사람과 함께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자, 결론을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은 절대로 이제 오랜 시간을 이제 증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증거하지 않고요. 또 공룡은 진화를 증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룡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공룡은 사람과 함께 이런 살았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증거, 이제 화석적인 증거, 이런 모든 증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공룡, 이 덩치 큰 이 공룡은 창조 5일째, 6일째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